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부방 통화쌤입니다. 동화론술 하나, 피노키오, 선녀와 나무꾼 이렇게 하나하나 작품들도 할 겁니다. 이제 동화론술을 근데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상 그 전에 써놓은 거가 있어서 녹화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제 동화 속에서 본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노영화가 되니까 한 번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어떤 식으로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노령화 시대입니다. 동화 속에서 노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아이들에게 노인에 관한 고정관념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잡아간다는 망태 할아버지라 마귀 할머니 아니라 친근한 할머니를 위한 창작 동화가 있습니다. 세세미네의 똥 싼 할머니는 치매 걸린 노인이 요양원을 갔다가 오는 과정을 그린 우리네 현실 이야기입니다. 꽃할머니 같은 동화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또 급격한 도시화로 할머니의 집은 시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다르게 이름 모르게 전래동화 속에 여러 번 등장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공통점, 특이점, 연구해야 하겠죠. 동화 속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검색하면 동화 구현하시는 노인분들을 구하는 게시물이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산타 할아버지와 마녀처럼 할아버지보다 할머니의 역할이 더 비단을 받는 경향도 보입니다. 할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발레하는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를 읽기를 권합니다. 전래동화 속의 비밀 코드들 찾기 좋아하는데요. 주인공으로 나오는 도깨비, 요술방망이, 요술부채의 혹부리, 도깨비 방망이에 나오는 할아버지, 그쵸? 혹부리 할아버지, 요술부채의 혹부리 영감, 효성스러운 호랑이, 개와 고양이, 은혜 바쁜 도깨비는 효성을 대상으로 그리는 소가 된 게으름뱅이, 둘기의 둔갑, 머리 9달인 도둑에서는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효성스럽고 지혜 많은 사람이라는 걸 많이 나타내죠, 노인들이.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젊어지는 생물을 마신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얘기는 젊어집니다. 그래서 젊음을 원하나? 그러나 나쁜 할아버지는 욕심껏 먹다가 아기가 되죠. 노인의 욕심을 소재로 한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의 욕심이 나타나는 동화도 있습니다. 소세지가 나오게 하고 소세지를 코에 붙였다가 세 가지 마지막 소원은 소세지를 떼는 것은 독일 동화인데 노인이 아니라 부부로 나옵니다. 젊음과 관련된 동화는 3년곡에도 있죠. 한 번 구르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 번 구르고 오래 산다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노인들이 지혜의 원천이라는 이미지는 주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를 절랐더니 아기인 모모타가 나오는 동화, 일본 동화입니다. 아기를 정주해준다는 삼신 할머니가 생각나게 합니다. 아기가 아니지만 외로운 노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우기도 합니다. 개와 고양이에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은혜를 갚으려고 국수를 찾아주고 마치 개와 고양이가 자식 같고 보호를 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구두방 할아버지에서는 요정들도 할아버지를 돕습니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에게 음식을 가져주다가 늑대에게 잡혀 먹히기 때문에 안타까웁니다. 백설공주의 왕비는 마귀 할멈으로 변하죠. 신데렐라 할머니는 도움을 주는 요정 할머니입니다. 서양 동화에서는 중세 마녀 사냥의 마녀의 이미지가 할머니에부터 나타나기도 합니다. 호랑이와 팥죽에서는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팥죽을 쑤어주고 아궁이를 보게 하고 눈에 재가 들어오게 하는 지혜를 펼쳐서 위험을 물리칩니다. 할머니도 지혜를 버리고 지혜의 대상이 되죠. 동화 속에서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빌려주는데요. 고려장하는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나무를 꺾어 두었던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앙소리라는 영화에서 할아버지처럼 평생 일하시다가 돌아가시는 황소 같은 부모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잘못된 동화의 피해 중에 하나가 고려장에 대한 오해입니다. 옛날 조상들은 스스로 죽을 때가 되면 살아일생을 정리하고 미처 하지 못했던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일러 조용한 곳에 작은 음악을 짓게 하고 그것에서 준비된 죽음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곳에서 혼자 살면서 단식도 하고 수련도 하고 범인도 끌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자식 걱정, 농사 걱정, 세상의 모든 번뇌 업장을 끊어버리고 마지막으로 하늘과 하나 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게 천화라고 하는데요. 하늘과 옛날 단군 시대부터 내려오는 한민족의 고유의 문화였습니다. 이 문화가 고구려 때 고려장으로 불리게 되는데 우리들은 이야기처럼 늙은 노예를 그냥 호랍이 밥이나 되라 하고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자린고비나 구두쇠죠. 자린고비나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절약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옹거집처럼 고집생이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지만 나무를 심은 노인처럼 미래 세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노점상을 하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기부를 하시죠. 초록모자 할아버지에서 마을 공원을 지키고 살아가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새벽을 여는 할아버지는 환경미화원 이야기고요. 할아버지가 놓아준 황금 물고기는 무릎 위에서 이야기를 듣던 손자, 손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화 속에서의 할머니는 만두 같은 음식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고 물건도 뚝딱뚝딱 잘 만듭니다. 감자도 잘 기리고 정원도 잘 꾸미십니다. 제페토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만들죠. 제페토 할아버지. 제페토 아버지인가요?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아이들은 할머니는 어디 갔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의 천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래동화의 나이와 욕심 그리고 지혜와 배품이라는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에서 노인의 모습이 점차 확정되어 창작 동화들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노인에 관한 노인과 손자, 손녀의 문제나 노인과 가족의 문제나 노인들끼리의 문제나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만으로 동화의 구성 요소가 부족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핵가족 시대에서 노인에 관한 문제를 일정 부분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개인적인 각자의 다른 생각들만 간직하고 공론화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사회구조 문제 속에서 생각하고 논의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서 많은 노인에 관한 창작 동화가 나오기를 바랍니다.